자, 블라스터밴드 실전 모의고사 30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처음부터 부분 부정인데 봐봐. 그러니까 지금처럼 not이 있고 all이 있어. 명사 다음에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야? 주어지. 맞니? 그랬을 때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명사가 동사하는 것은 아니다지. 그럼 그렇게 하는 명사도 있고 아닌 명사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과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하고 싶은 그 뉘앙스가 아니다야. 그러니까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아닌 사람도 있다.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부정의 뉘앙스. 부정은 부정이니까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사가 동사하는 것은 아니다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이거야. 봐봐. make 다음에 원래는 이렇겠죠. make 다음에 대절이 있고서 형용사 보어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지. 목적어 보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안 쓰잖아. 왜? 목적어 기니까. 그래서 얘를 보어 뒤로 쓱 넘기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없어져. 안녕.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쓰면 돼? it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절을 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목적어, 얘를 진목적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봐봐. make는 오형식 동사. 얘를 가짜 목적어, 얘를 목적격 보어. 마지막으로 대절을 진짜 목적어라고 보시면 끝이라고 알겠어. 해석할 때는 만든다. make니까. it을 해. 그것을. 그리고 형용사 하게 혹은 형용사한 상태로 그것을 만든다. 그럼 그것이 뭔데? 대절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나씩 하시면 되겠죠. 만든다 그것을 형용사하게 형용사한 상태로 뭐를 대절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렇게 이어가시면 끝나겠다. 알겠죠? 두 개 정리를 하시고요. 문장 하나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볼게. 봐봐.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작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부정의 뉘앙스가 있다고요. 그래서 갈게. 모든 작가들이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대절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냐? 묶어봐. 길어. 여기까지네. 보니까 theater audience, 극장의 청중이 자동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들의 연극을 in the intended, 의도된 방식, 작가가 의도한 방식대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뉘앙스라고요. 알겠습니까? thus 따라서 그들은, 작가들은 뭐 하냐면 repeatedly, 반복적으로 attempt to,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보는 순간 이게 뭐야? 가짜 목적어겠지.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누구한테? 그들의 청중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대절이 앞에 있는 public을 꾸며주는 관계사가 아니라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이군단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포인트는 지나가다가 make it 형용사 나오는 순간 가목, 진목이구나. 그 사이에 중간에 전면과나 들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얘에 대한 진짜 목적어가 어디 있어? 눈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투동사 아니면 대절 이거지. 그랬을 때 뒤에 대절이 있으면 얘가 얘에 걸리는 대절인 것이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목적어 대중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뭐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visiting, 방문하는 건데요. theater, 극장을 오는 것이 was not merely, 단순히 뭐가 아니라 for the purpose, 단순히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여흥, 오락에 대한 목적, 그냥 공연을 즐기고 그런 여흥에 대한, 오락에 대한 목적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but rather, 오히려 뭐 하는 것이냐면 to draw, 잠깐만, 어렵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나데이 법비 구조야. 레더는 강조고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의 패턴이 not 뒤에는 그러니까 부사랑 전면구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but 뒤에는 비동사 뒤에 사실상 to draw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극장을 오는 것이 단순히 뭐를 위한 거, 오락에 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이냐면 이 말이야. 그러니까 was to 동사니까 여기는 보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to draw,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뭐로부터요? 연극으로부터요.
제공된 연극인데 온 스테이지 무대 위에서 제공된 연극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극장을 가는 것이 단순히 웃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뜻깊은 게 있겠지라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쭉 닫아주면 된다. 알겠어? 다시 한번 볼까? 모든 작가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극장의 청중이 자동적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연극을 의도된 방식대로, 따라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냐면 극장에 와서 공연을 보는 것이 단순히 오락에 대한 목적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극으로부터, 연극으로부터 무대에서 제공되는,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좋고요. 넘어가.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먼저 읽어. 근데 얘가 밑줄이 걷어 있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these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자주 좀 종종 충격적인 전략, 택틱스 어떤 전략, 책략을 통해서 했습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러한이니까 이러한 전략이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줄이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this idea래? 또 앞에 있는 줄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근데 글을 처음부터 보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얘를 보면은 좀 뜰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되 이 부분에 왔을 때 이러한 쇼킹한 전략이 뭘까를 이제 궁금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종종 쇼킹한 전략을 통해서 관객들은 유지한데 이 비평적인 거리를 뭐로부터? 액션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략이 뭘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가볼게. 모든 작가들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연극에 있는 청중들,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들의 연극을 의도된 방식대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극장에 오는 것이 오락을 위한 목적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뭐로부터? 무대에서 제공되는 연극으로부터.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면 viewers, 관객들이 separat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로부터? 행동으로부터, 행위로부터. 무대에서 나오는 행위, 즉 연극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facilitate,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컨텐츠에 대한 해석을, 그 무대에 대한 해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 생각. 그 무슨 말이야? 끝났죠? 오호라. 그러니까 this 아이디어가 뭘까, 친구들? this 아이디어? 그러니까 관객들이 뭐 하는 겁니까? 뷰어가 관객이 무대와 거리두기 하는 거야. 무대와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잘 이해하려고요. 됐습니까? 컨텐츠를 잘 해석하려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그의 그 시와 함께, 서사 연극과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용하는데 alienation 무슨 말이야? alien, 외계인. alienation. 외계인은 무슨 말이야? 우리와 동떨어진 것. 그러니까 소외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동일시하는 것을. 대중들과 드라마의 인물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외감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하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였어? 관객과 무대를 분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소외감을 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종종 쇼킹한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거리를 유지한다고. 액션으로부터, 그 행위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그 액션, 그 연극을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쇼킹한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관객과 무대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는 거. 됐습니까? 뭔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떨어져서 보는 거. 이게 맞겠죠. 됐습니까? 잠깐만. 확실하게 근거를 보자고요. 보니까 봐봐. 뷰어가 뭐 할 수 있냐면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대요. 됐습니까?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대. critical distance. 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analyze it. 그 액션을, 그 연극을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보시니까 뷰어가 separate themselves. 여기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뭐로부터요? 액션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합니다. 무대 위에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so as, 똑같죠. analyze가 facilitate interpretation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촉진시키는 게 분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이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관객과 뭔가 무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뭔가 분석하기 위해서 아예 감정을 이입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끝. 가볼게. 1번 emphasizing 한다는 공감한다는 거니까 figures 인물에 공감합니다. 그 연극에 있는 완전 반대말이지. 떨어져 가지고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distinguishing 구별하는 것인데 실제의 삶을 뭐랑 구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극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세상과 구분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과 연극에서의 상황을 분리하는 것이다. 괜찮죠? 관객과 무대의 거리두기. sitting, 이거 좀 웃기지 않니? 가장 멀리는 시티 않는데 그 스테이지로부터 그다음 연극을 보는 거네. 그러니까 거리두기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상하잖아. 웃기지 않니 이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멀리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연극을 잘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번은 오답일 것이고요. 주관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주관적으로 비평하는 것인데 퍼포먼스를 비평하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그 연극의 피규어, 연극 속에 그 인물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비평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연극을 보는 것인데 뭐 한 다음에 추론한 다음에 결론을 추론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답은 그대로 2번 찍으시면 끝.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관객과 무대 사이에 거리를 둔다. 물리적으로 둔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 떨어져가지고 무대를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끝. 됐습니까? 두 번째 29번 갈 거고요. 보시면 오랜만에 어법인데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make는 그렇잖아. make. 명사를 쓰고서 나오는 패턴 세 가지. 첫 번째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 원형. 5형식인데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사를 명사로 명사하게, 명사한 상태로 그 다음에 명사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명사, 동사, 원형이니까 5형식 사역동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명사가 이 동사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보시면 끝. 만들다. 아이고 쉬워라. 이 목적어, 목적의 보호. 그 다음에 happen이라는 게 친구들 발생하다인데 happen to 동사가 하나의 동사로 쓰일 때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럴 때는 우연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 하나의 동사로서. 알겠습니까? 마지막 enough는 거의 대부분 to 동사를 뒤에 달고 오는데 그럴 때 뭐뭐 할 만큼 충분한 혹은 충분히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enough가 나오는 순간 뒤에 to 부정사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면서 나오는 순간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할 만큼 충분한. 됐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 어렵지 않아? 봐봐. repeated exposure, 반복된 노출이 만드는데 뒤에 보니까 us라는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그러면 만듭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반응하도록. 어떻게? positively, 긍정적으로. 누구한테? to strangers, 낯선 사람들한테요. 어떤 사람이냐면 just happen, 막 발생한 것이 아니라 just 다음에 뒤에 보니까 happen to look이야. 그러니까 우연히 뭐 하게 보이는 거냐면 친숙하게 보이는 낯선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연치 않게 친숙하게 보이는 그 낯선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만난 분인데 보니까 나의 친구를 닮았어. 나의 뭐 아빠를 닮았어. 그러면 초면이긴 한데 친숙함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그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look familiar, 친숙하게, 우연히 친숙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The mere fact, 단순한 사실인데 잘 보세요, 친구들. 팩트는 보통 뒤에 동격대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격대시구나. 그러면 관계사처럼 주어가 동사 하는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 하다라는 아닙니까? 사람이 보이는 건데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우리의 해리 삼촌 혹은 오래된 친구 메리 아니면 점원인데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에 있는 점원을 닮았다라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단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fact is enough. 충분합니다. 뭐 할 만큼 충분한 거냐면 다시 한번 make 뒤에 명사 쓰고서 동사 원형이니까 그나 그녀가 뭐 할 만큼 충분히 친숙해 보이도록 할 만큼 충분히 친숙해 보일 만큼 충분하다. 그리고 따라서 덜 위협적으로 보일 만큼 충분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단순한 사실인데 그 사람이 우리의 해리 삼촌, 오래된 친구 메리,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식료품점에 있는 캐셔를 닮았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단순한 사실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뭐 할 만큼, 만들 만큼 그나 그녀가 친숙하게 보이고 덜 위협적으로 보일 만큼 충분하다. 이렇게 가시면 끝이야. 왠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닮아 보이면, 내가 아는 사람과 닮아 있으면 뭔가 친근감을 느끼고 호의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그림이다. 됐습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법인데 일단은 봐봐. 늘 하던 거지만, 그러니까 동사나 아니면 동사의 s나 es 이렇게 됐습니까, 친구들? 그럼 이제 동사지. 아니면 동사의 to가 붙은 투동사, 투부정사나 아니면 ing 형태의 동명사 내지 현재 분사가 되겠고요. 동사가 아니지. 아니면 동사 ed 형태. 얘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지. 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5개의 형태가 있으면 일단 뭐부터 보시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동사인지 or 노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보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가볼게. respond는 동사 원형 형태니까 일단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가겠습니다. 반복되는 노출은 만드는데 동사였겠지. 아,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bake는 뒤에 명사를 쓰고서 동사 원형을 쓰는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만든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적격 보어에 쓰인 동사 원형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끝이고요. 두 번째, to make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to make도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동사 자리라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볼 가치가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투부정사가 얘가 밑줄 그어져 있을 때 동사가 아닌 자리야. 즉 쓸 수 있는 자리야. 그러면 투부정사는 무조건 맞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알겠죠? 수능에서. 그러니까 투부정사 밑줄이야. 얘가 동사 자리만 아니면 동사가 아닌만 판단이 된다면 무조건 맞아요. 봐봐. 아까 그 문장인데 봐보세요. 단순한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쩌고 한다는 게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동사 예지.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순간 맞는 보기 이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고요. 알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투동사는 동사만 아니면 이것은 맞는 보기 이다라고 보시고 찜찜하면 혹시 투동사인지 아니면 태를 봤을 때 to be pp가 아닐지 요거 하나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나 그녀가 친숙해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능동태 괜찮아요. 되죠? 3번. were asked 역시 동사니까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가겠습니다. 보면은 어디부터야? 연구에서 어떤 연구냐면 이것을 증명해주는 연구에서 실험자들, 피실험자들은 were asked 동사 같고요. 뒤에 보니까 동사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who는 관계사니까 당연히 동사가 따라 나오겠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전까지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맞음이야. 알겠어? 그런데 보면은 해석상 이 피실험자들이 요청을 받았겠지 하지 않겠죠? 그리고 ask가 능동이었으면 우리가 명사한테 투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동태일 때. 근데 수동태일 때는 명사가 요청을 받는 거니까 명사는 be asked 요청을 받습니다. 뭐 하라고? 투부정사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요. 요 형태를 보시면 ask는 능동일 때는 명사 투동사, 수동일 때는 바로 be asked 다음에 투동사가 바로 나오는 게 형태니까 이거 하라고 얘기하라고 요청받았구나를 보시면 be asked가 맞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스위치도 복수니까 were asked라고 쓴 거고. 알겠어? 4번 별표 치시고요. 잘 나와. 봐. 지우겠습니다.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용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이거 부사 아니야? 부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형용사 아니야를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퀵이니까 이 자리가 부사 자리가 아닐까를 고민하시면 되겠죠. quickly가 아닐까를 고민하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보어 역할을 하고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나 부사, 형용사를 수식해주죠.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알겠어? 가볼게요.
보면은 before the conversation 대화하기 전에 포토그래프 사진인데 하나의 사진이야. confederate 공모자, 그러니까 같이 공모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사진이 주어네 was flashed 이렇게 반짝거렸습니다. 어디에? 스크린에 반짝거렸습니다. 봐봐. so quickly겠어. 해보시면 지금 보어 자리야 아니야? 수동태고요. 플래시가 오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장이 끝난 상태인 거지.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뭐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부사지. 그러니까 스크린에 반짝거렸습니다. 어떻게? 너무 빠르게 반짝거린 거지.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니까 수식어인 부사가 오는 게 맞겠고요. 당연히 quick이 아니라 quickly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쏘대구문이야. 이렇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고요. 대화하기 전에 공모자들 중 한 사람의 사진이 번쩍거렸습니다. 스크린에 너무 빠르게. 그래서 피실험자들이 unaware of it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마지막 퀴즈인데요. 해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명사 뒤에 who's가 이렇게 있을 텐데 나오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봐봐.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동사 이하가 완전해야 돼요. 해석은 다른 거 없고요. 뭐뭐쓰이만 붙이면 끝이야. 됐습니까? 봐봐. whose 보는 순간 앞에 명사 확인. 명사 있어. 관계대명사야. 소유격 관계대명사고요. 명사가 바로 붙은 상태에서 뒤에 동사가 완전한 구조를 취합니다. 해석은 뭐뭐쓰이. 볼까? 어디부터냐? 이런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노출의 인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더욱더 호의적으로 뭐를 향해서? 친숙한 사람을 향해서. 뭐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사진이 플래시에 번쩍거리지 않았던 봐봐. 명사지. 뒤에 동사가 수동태야 여러분들. 수동태 동사는 무조건 완전한 동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동사가 수동태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맞는 거라고요. 해석해보니까 그 사람의 사진이 번쩍거렸다. 괜찮죠? 그러니까 whose 해석도 괜찮고 구조도 완전한 구조를 취한다. 맞는 보기이다. 자, 그래서 다음은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법 푸실 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그 보기가 포함된 문장들은 좀 읽어가면서 해석은 안 되더라도 구조 분석은 최소한 하면서 가는 게 좀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법을 알더라도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빨리 안 풀어도 되니까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문장을 뜯어보시면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갈 것이다. 알겠죠? 자, 마무리하고요. 빈칸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32번인가? 가볼게요. be free 동사인데 봐봐. 요거는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는 게 포인트야. 하나의 동사.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자유롭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부사처럼 하시고 자유롭게 동사한다 라고 해석하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otherwise 중요한데 일단 요거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필기를 해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필기하고요. 문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보면은 뭐 할 때냐면 when kids 아이들이 뭐 할 때 can sit up. sit up이 무슨 말이야? 누워 있다가 앉을 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일어서 있다가 앉으면 sit down. 누워 있다가 앉으면 sit up.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을 수 있을 때, 누워 있다가 앉을 수 있을 때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앉을 수 있을 때 그들의 손은 are free to reach out. 자유롭게 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grab 잡을 수 있습니다. be free to reach out 첫 번째, be free to grab 두 번째. 물건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위치인데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친구들? 그리고 그것은이지. 그러니까 많이 했으니까 이게 있고 위치가 있으면 요거는 그러니까 요 컴마 위치는 앞문장 전체일 수 있다고요. 앞문장 전체. 알겠어?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것,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허락합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 to learn, 배우도록 허락합니다. things, 어떤 것들을,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들을 배우도록 허락합니다. 어떤 세상이냐면요.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이 otherwise, 무슨 뜻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배우지 않았을, 하지 않았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잠깐만, 어렵죠, 여기. 다시.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자유롭게 손을 뻗고 물건을 잡을 수 있어. 그 행위가 그것이 허락한데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를 배울 수 있게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즉 아이가 지 혼자 일어나가지고 물건을 잡지 않았으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otherwise라는 것이 앞에 있는 말들 그러니까 손이 뭐해서 자유롭게 뻗어가지고 물건을 잡는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무슨 말이야?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 것들이죠. 됐습니까? 다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앉을 수 있으면 앉을 때 손은 자유롭게 뻗어가지고 물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락하는데 그들이 무언가를 배우게끔 허락합니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냐면 그렇지 않았을 때 지가 앉아가지고 물건을 뻗지 않았으면 배우지 못했을. 됐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otherwise가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으로 반대 상황을 갖다가 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infant 유아들은 배우는데요. 뭐를 배우냐면 that 이하를 배웁니다. Their actions 그들의 행위가 could change 바꿀 수 있다고 배워요. 무엇을? 그들의 환경을요. 여기까지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help to shape 그러니까 형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그들의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도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까지 연결시키시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친구들? 여기까지 묶어주자. 다시 한 번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앉을 때 그들의 손은 자유롭게 뻗어가지고 물건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만들어줍니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앉아서 손을 안 뻗었으면 배우지 않았을 것들을 배우게 만들어줍니다. 유아들은 배우는데 그들의 행동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그 사실이 형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까지 정리하시면 끝. 본문 갈래. Let's go. 볼게요.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읽고 시작을 합시다. 자, 가보겠습니다. 쌤이 이제 30회차니까 했던 얘기들, 문제 풀이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시작할게요. 알겠습니까? 다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연결사 있냐 근데? 연결사가 안 보이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체크하면 되니까 일단 갈게요. Researchers, 연구원들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링크인데 그러니까 from A to B니까 행동에서 사고로 가는, 생각으로 가는 링크가 설명될 수 있대. 뭐에 의해서? 빈칸에 의해서. 어렵지 않네? 봐보세요. 그러니까 링크가 있어. 링크 연결관계가 있는데 행동에서 생각으로 가는 이 링크, 이 연결관계, 이 관계 링크라고 할까 그냥. 링크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뭇으로 설명됨. 그러니까 이 빈칸, 그러니까 행동에서 생각으로 가는 그 링크를 뭘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빈칸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타겟팅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팀인데 사이콜로지스트 마크에 의해서 이끌어진 팀은 followed 따라갔습니다. 374명의 유아를 언제부터 5개월의 나이 때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adolescence 성인기까지 추적한 거야. 주기적으로 평가했죠. 지능이랑 이 성취도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5개월부터 해가지고 자꾸 뭔가 평가하면서 성취도를 평가한 겁니다. 그죠? 연구원들의 결과가 놀라웠었는데요. 행동인데 아이들이 5개월쯤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예측한데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IQ를 4세나 아니면 10살의 나이대의 IQ를 예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업적인 성취까지도 예측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5개월 때, 생후 5개월 때 하는 행동을 보고서 IQ가 이렇게 했군,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겠군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네. 예를 들자면 읽기 능력이나 아니면 수학 문제 풀이 능력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14세 때. 이러한 행동들은 tummy time이라는 것을 포함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설명하죠. 그때 유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그들의 머리나 숄더, 어깨를 몇 초 동안 한 번에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서 IQ가 몇이겠군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신기하네. 또 뭐 할 때냐면 그들이 앉을 수 있대요. 그들 스스로. 아니면 얼마나 자주 그들이 이렇게 뻗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보고서 IQ가 좋겠다 안 좋겠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신기하죠? 아무튼
연구원들은 보여줄 수 있는데 행동에서 사고, 생각으로 가는 그 링크가 뭐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지. 그 밑에 봐야 돼.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앉을 때 그들의 손이라는 게 자유롭게 뻗어 물건 잡아. 그것이 애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한대. 세상에 대해서. 잠깐만.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것은 친구들 세상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것은 이 손이 자유롭게 뭔가를 뻗고 이런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앉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들은 배우는데 그들의 행동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요. 형성한대. 그러니까 행동을 해. 행동을 해서 뭐 하는 거냐면 이해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이 이해가 돼. 같은 말이구나. 앞에도 마찬가지로 다 행동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하는 행동들이 뭔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큐 같은 것들을요. 그러니까 인펜트가 그들의 머리나 숄더를 이렇게 올린대. 몇 초 동안. 이렇게 앉는데. 손을 뻗어. 다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뭐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행동에서 생각으로 바뀌는 이 링크가 뭐에 의해 설명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기준 잡기가 기준이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양상만 들어가 있고요. 아, 같은 말이구나는 알겠어. 그런데 멀로치가 애매하시면 보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가볼까? 첫 번째, 그러니까 유아의 지능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죠. 웬 지능이 왜 나왔어?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서 지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의 지능에 의해서 이 관계가 설명되지 않죠. 됐습니까? 이거 이상하고. 유아의 신체적인 능력이야. 신체적인 능력? 잠깐만. 뭐가 있었지 앞에? 생각해봐. 아이들이 앉는 거, 손을 뻗는 거, 물건을 잡는 거. 그치 신체지. 고개를 드는 거, 어깨를 올리는 거. 신체 능력 아니겠습니까? 나쁘잖아. 얼마나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켰는지는 말도 안 되고요. 환경이나 분위기인데 이 주변에 있는 분위기에 말도 안 되죠. 얼마나 많이 유아가 책임감 있는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지옥을 하니까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아 잠깐만. 아이가 몇 초 동안 이 고개를 올리고 어깨를 올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행동들이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손을 뻗고 하는 그 신체적인 능력들이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답은 2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겟팅은 쉬워. 그런데 기준 설정이 애매해. 그럴 때는 보기를 보고서 지워가시면 소거를 하시면 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관계가 뭐에 의해서 아이의 신체 능력 스스로 일어나고 고개를 드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신체 능력이라고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마지막 34번 갈게요. 맞네 뭐가? 가겠습니다. 오베디언트는요 순종적인 뭐가 순응하는 순종적인 많이 했잖아. as는 앞에 as 지우고 뭐뭐만큼 그러니까 뭐뭐 하다 a만큼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점 자리에는 들어오는 게 형용사 내지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형용사 하다, 부사 하다, A만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컨트라스트가 대조하는 거니까 A와 B를 대조하다. A와 B를 대조하다. authoritarian 하면요. 이것은 권위적인 쓰시면 되고 equate가 친구들 동일시하다요. 그래서 A와 B를 동일시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동일시하다. 되십니까? 정리한 상태에서 문장 하나 보고 써가도록 할게요. 봐보자. What in that? 그 clear framework, 그 분명한 명백한 틀 내에서 obedient, 순종적인 아이들이 또 나왔네. are free to be curious. 그러니까 자유롭게 호기심을 가지고요. curious가 호기심이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explore 뭐 하는 겁니까? 탐험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유롭게 호기심을 가지고요. 자유롭게 탐구하고요. 자유롭게 발명합니다. 점적 인슐 즉 다시 말해서 to be as 뭐 하냐면 잠깐만 친구들 as니까 앞에 지워. self-reliant 뭐 하냐면 자기한테 의존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기 의존적인 무슨 말입니까? 독립적이죠. 독립적이 됩니다.
독립적이 됩니다. 뭐만큼? 그들의 maturity, 성숙함이 허락하는 만큼 독립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한 틀 내에서 순종적인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발명할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독립적이 됩니다. 뭐만큼? 그들의 성숙함이 허락하는 만큼 독립적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틀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좋은 거구나. 틀 내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한다고 하니까. 컨트라스트 비교해보세요. 대조해보세요. 이러한 종류의 존경심을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존경심과 비교해보세요. 어떤 존경심이냐면 demanded 요구되는 건데 권위적인 부모에 의해서 요구되는 존경심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부모냐면 usually 일반적으로 equates 동일시하는 건데 존경심을 fear 두려움과 동일시하는 그 부모에 의해서 요구된 존경심과 방금 얘기했던 그 존경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은 같은 존경심이지만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분명한 틀 내에서 순종적인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고 발명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 독립적일 수 있어요. 뭐만큼? 그들의 성숙함이 허락하는 만큼. 비교해보세요. 이런 종류의 존경심과 요구되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에 의해서 어떤 부모냐면 일반적으로 동일시하는 존경심을 fear, 두려움과. 됐습니까? 넘어가시고요. 연결사가 있었을 텐데 잠깐만요. 확인해보자. 눈으로 보겠어. 어디 있었지? 봤던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어. 중간에 on the other hand가 있긴 있지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 있으니까 바로 갈게. Learning to be obedient. 그러니까 뭔가 순종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향상시킵니다. 무엇을? 빈칸을. 그러니까 쉬워. 타겟팅을 하면 순종적인 것인 것이 빈칸이.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좋은 특징 같아요. improve니까. 가볼게요. 순종적인 아이들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뭐 하는 분이냐면 묘사하고 리미트를 강조하는 거야. 됐습니까? 강화시키는 거. 뭔가 시행하는 거. 그 틀 내에서 순종적인 친구들은 뭐 할 수 있냐면 특징 나오죠. 자유롭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요. 탐구할 수 있고 발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 독립적이야. 독립적이고요. 됐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존경심을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부모, 즉 존중심과 두려움을 동일시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요구되는 존경심과 비교해보자고요. 이게 그들의 부모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야. 그럼 이 친구들 누굽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런 클리어한 프레임워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children은 비교 대상이니까 여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아이들인데 그들의 부모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obey, 순종하지 않고 복종합니다. 좀 다르죠. 반면에 아이들인데 truly obedient, 여기죠. 자, truly obedient한 애들은 not fearful, 요거네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입니다. 자유롭게 호기심을 가집니다. 탐구하고 발명합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 읽어볼까? 그들은 심지어 secure, 그들은 앞에 나왔던 순종적인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찾는 아이들이니까 secure, 안정감을 느낍니다. 뭐 할 만큼 충분히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만큼 충분히요. 됐습니까? Be responsible, 책임감이 있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indulgent, 마음껏 뭐 하냐면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특정 그 양의 disobedient, 뭔가 불복종, 저항도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개기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개기기도 하는구나. 아이들인데 그들의 부모를 두려워하는 아이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여기는 다른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모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서 답을 쓰자고요. 알겠습니까? 뭔가 자유롭게 호기심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감이 있고 가끔씩 반항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안정감을 느끼는 이 특성을 가지고 답을 보시면 되겠죠. 하겠습니다. 1번 possibility, 가능성인데 사는 가능성이야. 라이프를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야. 아니죠. 독립적이라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삶은 절대 아닐 것이고 가능성인데 아이들의 의견이 not be respected야. 존중받지 않는 겁니다. 아니죠.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발명하는 건데요. 반대말이죠.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왜 생깁니까? 이게 두려운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의 능력인데 기능할 능력이야. 독립적으로. 그쵸? 뭐와 독립적으로? 그나 그녀의 부모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괜찮죠? 답은 4번.
커뮤니케이터가 없었으니까 바로 지우시고요. 답은 4번 찍으시면 끝이다. 됐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친구들, 늘 강조를 드리지만 단어에 대한 깊이감, 구문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문제풀이에 대한 일관성 이런 것들을 수능까지 배양을 하셔야 돼요.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잘해야 돼. 이제 알겠어? 하는 것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같은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성적은 올라갈 거라고요. 지금 많이 포기들 한단 말이야. 한 60일 남았을 때, 90일 남았을 때 왜 포기하시면 다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올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보자고요.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